아, 예, 안녕하세요. 준조입니다. 오늘은 라이카 M10의 에디션들만 한번 소개를 해보려 그래요. 그래서 모든 에디션을 소개할 수는 없고, 에디션마다 조금 재밌는 사연도 있고, 특징들이 있어서 그것만 한번 오늘 정리해 보려고요. 네, 일단은 첫 번째 에디션은, 자동차는 아니고요. 이제 자동차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이 차는 에스톤 마틴에서 나온 자동차인데 그냥 일반되는 양산형이 아니라 어떤 자가토라는 회사에서 디자인을 한번 더 튜닝을 한 차예요. 그래서 약간 자가토의 특징들이 있거든요. 이런 모양들이 있죠. 그래서 원래 자동차가 예전에는 뭐 지금이야 하나의 완성차 업체라 그러잖아요. 그 말이 뭐냐면은 하나의 업체에서 디자인부터 뭐 엔진, 뭐 셰시, 뭐 미션 다 모든 거를 생산할 수 있는 완성차 업체인데 예전에는 자동차가 이제 초반에는 하나의 업체에서 이걸 모두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워낙 많은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각의 그 전문적으로 뭐 타이어만 만드는 회사, 미션만 만드는 회사, 뭐 디자인만 하는 회사들이 있어서 그런 전문 업체들이 이제 각각을 담당을 했었고 그걸 모아서 하나의 자동차를 만들었었는데 이 자가타라는 회사는 뭐 100년의 이상의 역사를 가진 회사고 디자인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예요. 그래서 그 업체에서 이제 완성차로 변해가면서 이제 그런 업체들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되게 유명한 이 자가토라는 회사에서 라이카의 에디션을 하나 만듭니다. 근데 이 아저씨가 실제로 그 자가토 아저씨예요. 그러니까 자가토라는 그 가문이죠.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3대째인가로 알고 있는데 이 실제로 자가토 아저씨가 직접 디자인에 참여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있는 라이카의 에디션을 만들었습니다. 이게 M10에서 나왔던 첫 번째 에디션이고요. 어, 250대가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졌어요.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알비노냐, 알비노 아니야? 왜 다 하얀색이야? 이렇게 했는데, 어, 상당히 특이합니다. 보시면 일단 디자인 업체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M10과는 전혀 다른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. 이런 부분도 다 변형이 됐고요. 스트랩 고리도 변경이 됐고 가죽 대신에 이제 이런 그릴 같은 모습이 들어갔는데 이게 소재가 일단 또 알루미늄이죠. 알루미늄에서 훨씬 더 가볍고 35 FLX 그 FLE 35 룩스가 같이 세트로 나왔는데 이렇게 전면 디자인을 해서 호불호가 상당히 나뉘었었는데 저는 가장 사랑하는 바디입니다.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 자가토 에디션만 따로 한 번 더 영상을 올려 그러는데 사실 제가 이 에디션을 가지고 있어요. 근데 실제로 보시면 상당히 멋있고 자가토의 특징들이 보이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 제가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에디션이기도 한데 한 번 더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격은 250대가 다 팔렸기 때문에 신품은 없죠. 신품이 나왔을 때는 2천만 원 초반이었던 거로 알고 있는 2,500인가로 알고 있는데 뭐 지금은 3천만 원 이상 가는 것 같아요. 네. 그 다음으로 그러니까 뭐 이게 출시 순서는 아닙니다. 그냥 제 머릿속에 들어왔던 것들 순서인데 ASC 에디션이라는 게 나옵니다. 이제 그 예전에 ASC가 아메리칸 소사이티 오브 시네마토그래퍼스인가 해서 약간 미국 영화 제작자 협회 같은 건데 그거의 100주년 기념을 해서 라이카에서 만든 거예요. 그래서 예전 같이 이 블랙에 이제 니켈이나 이런 황동 재질의 렌즈 마운트가 있는 이거를 형상화해서 이제 이렇게 나왔죠. 그래서 렌즈가 35 크론 이 금 렌즈가 들어갔고요. 기본적으로 이거는 M10P를 베이스로 해서 모든 기능은 M10P랑 동일한데 가장 큰 특징은 두 개입니다. 첫째는 어, 요 레더가 달라요. 레더가 일반 가죽이랑은 다르고 이게 M 뭐 Q2나 SLS였던 거랑 동일한 것 같은데 요게 쓰였고요. 둘째는 JPG 모드에 특별한 필터 기능이 들어갔어요. 왜 후지에서 필름 시뮬레이션이 있듯이 클래식 모드랑 시네마 모드 해가지고 그
컨템포러리 클래식 모드랑 컨템포러리 모드 두 개가 들어가서 JPG에서 약간 영화 같은 색감을 만들어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M10P가 동영상을 찍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네마 렌즈를 결합할 수 있는 이 마운트를 같이 줬죠. 네. 실제로 제가 소유를 했었어요. 이 바디를. 심지어 두 번, 한 번 샀다가 또 한 번 팔고 생각나서 또 샀었는데 실제로 보면은 너무너무너무 예쁩니다. 이 레더의 느낌이 너무 이 블랙크롬과 정말 잘 어울려서 왜 이거를 일반 M10, M10P 블랙크롬에서 사용 안 했는가 의심이 될 정도로 이 레더가 정말 잘 어울리고요.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버튼들이 색깔이 안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약간 그레이빛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또 정말 예뻐요. 그리고 가장 큰 또 하나의 특징이 이제 뒷면을 보게 되면 버튼이 세 개 있잖아요. 근데 일반형 M10, M10P는 그 버튼들이 플라스틱 재질인데 얘는 동일한 어떤 메탈 재질을 썼어요. 그래서 실제로 만져보면 정말 이쪽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서 만들었던 바디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. 왼쪽에 있는 사실은 제가 뭐 ASC 에디는 이제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때 ASC 바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MP 필름 바디인데요. 어떻게 기회가 돼서 동일한 가죽 스킨을 하고 있어서 같이 한번 찍어봤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 아마 겨울에 날씨가 좀 진짜로 추워질 때 라이카에서 두 개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출시를 해요. 하나는 이렇게 멋있는 사진과 함께 라이카 에디션이 나오죠. 에디션이 뭐였냐면 이제 호딩키라는 어떤 시계 관련 전문 업체랑 같이 만들었는데 저는 시계를 잘 몰라서 얼마나 유명한 회사인지 잘 모르지만 이쪽과 에디션을 만든 게 고스트라는 별명을 가지고 250유닛이 출시됩니다. 실제 모습인데요. 정면은 여기서 보실지 모르 약간 그레이 톤의 가죽을 썼어요. 그래서 정면을 보면은 큰 매력을 못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이 상판을 위쪽에서 보시면 이게 그냥 실버도 아니고 화이트도 아니고요. 실제로 보면은 약간 도자기 같아요. 얘는. 네. 그래서 많은 인기를 끈 모델은 아니거든요. 얘가. 근데 실제로 보시면 도자기 같아요. 도자기 같아서 정말 이거 뭐지? 이거 되게 예쁜데? 라는 느낌이 듭니다. 그래서 얘는 35 룩스랑 같이 나왔고 여기도 하얀색 점을 또 찍어줬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모튼 레터링도 전부 다 하얀색으로 들어갔고 음,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이 호딩키 고스트 에디션은 후면에 특별한 작업을 하지 않았어요. 그래서 약간 가죽 그 도자기 같고 이런 밝은 흰색 그레이빛이 도는 이런 가죽의 이 특징인데 뒤에 갑자기 검정 LCD가 빵 있어서 약간은 그 부분이 아쉬웠던 점이지만 실제로 보면은 되게 고급스럽습니다. 되게 고급스럽습니다.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하나가 더 나왔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 좀 고민을 했죠. 왜 둘 다 비슷하게 힘얼건 애들이 나와서 뭐지라고 했는데 뭐 라이카는 뭐 예전부터 이 화이트 에디션 모델은 계속 출시를 해왔죠. 예전에 뭐 타일랜드 에디션으로도 하얀색이 나왔었고 해서 M10P를 기반으로 한 화이트 에디션인데 얘도 예쁩니다. 특징이 좀 있어요. 특징이 뭐냐면 M10P인데도 빨간색 로고가 들어갔어요. 근데 보통 이제 M10, M10P 로고 없는 거를 더 예쁘다 많은 분이 선호하시는데 얘는 이 하얀색 바디, 하얀색 페인트거든요. 하얀색 페인트 바디에 요 빨간색 들어간 게 탁 포인트가 되면서 너무 로고가 잘 어울리는 에디션이에요. 네. 가죽도 하얀색이고 예전 M9의 화이트 에디션 뭐 이런 거를 보면 진짜 색깔만 흰색으로 이 상판만 흰색으로 바꾸고 끝났거든요. 근데 얘는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. 확실히 M10P에 제가 에디션을 특별히 소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잘 만들어요. 라이카가 이 에디션들을 진짜 예쁘게 잘 만들어요. 근데 얘 같은 경우에 무슨 말씀이냐면
뒷면을 보게 되면 뒷면에 인제 그 버튼 주변도 다 하얀색으로 바꾸고요. 거기도 다 하얀색 레터링으로 바꾸고 상당히 일체감 있게 신경을 썼어요. 그래서 이 렌즈나 이 셔터 다이얼이라든 이런 거는 그냥 원래 실버에 들어가는 실버 크롬이거든요. 근데 실버 크롬에 하얀색 페인트를 쓴 게 되게 매력적이고 요 렌즈 요 레버도 요 포커스 노브도 하얀색으로 칠해주면서 꼼꼼하게 신경을 써서 너무 예뻐서 되게 고민을 했었습니다.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고민을 했는데 아 제가 실사용한 사진을 봤거든요. 근데 실사용한 사진을 보니까 사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. 이게 하얀색 페인트잖아요. 하얀색 페인트니까 손때를 안 묻을 수가 없어요. 근데 이제 뭐 불펜은 블랙 페인트는 황동이 드러난다고 치더라면 얘는 누렇게 되죠. 약간 손때가 묻으면 누렇게 변해서 황동도 약간 누렇게 나오는 느낌이에요. 그래서 정말 예쁘고 이 M10P를 제가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M10에 비해서 끌렸는데 이거는 저는 실사용하고 싶지만 실사용을 했다가는 오랫동안 못 쓸 것 같아서 너무 누래지고 나중에 판매도 어려울 것 같아서 포기를 했었습니다. 근데 이 렌즈도 이 하얀색 각인 들어간 게 실제로 보면 약간 반짝반짝해 보여요. 그래서 너무 예쁜 바디 중에 하나입니다. 350대가 됐는데 얘는 사실 호딩키 고스트가 250대였잖아요. 근데 이제 얘는 350대가 돼서 그리고 실사용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좀 안 팔렸어요. 그러니까 안 팔렸다는 게 완판이 되기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죠. 아마도 아직까지도 완판되지 않고 아마 미개봉 신품을 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근데 실제로 보면 너무 예쁩니다.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았지만 라이카 오스트리아에 있는 이제 비엔나 스토어를 몇 주년을 기념을 해가 1주년인가요? 뭐 기념을 해가지고 라이카에서 볼드 그레이라는 제품을 또 내놨어요. 이거 같은 경우는 60대만 만들어서 되게 적죠. 근데 이렇게 실제로 그레이 페인팅을 쓴 바디고 보면은 이런 들어가는 스트랩에도 빨간색 스티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꽤 신경을 쓴 바디긴 합니다. 특히 이 렌즈 전면부도 전부 다 검정색으로 하고 그리고 요런 작은 버튼들도 다 동일하게 색깔을 해줬고요. 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워 버튼도 빨간색이에요. 그래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준 바디인 거는 확실한데 색깔 자체가 많은 분들에게 그 매력적으로 보이는 색깔은 아니었어서인지 뭐 굳이 여기에 에디션에 이 값을 낼 거면 다른 뭐 ASC라든지 뭐 호딩키 뭐 화이트 이런 게 다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사실 많이 팔리지는 않았던 바디입니다. 근데 개인적으로는 음 조금 이상하게 끌려요. 네. 요 가죽 색깔을 딴 거를 바꿔주면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. 그리고 언제나 모든 시리즈에서 출시됐던 뭐 예전 M3부터 있었던 올리브색 컬러를 베이스로 한 M10P 사파리가 출시가 됐습니다. 이 같은 경우에는 1500대가 출시가 돼서 구하는 게 어렵지는 않은 모델이에요. 그리고 특히 이번에 M11이 나와서 그런지 M10P 사파리는 지금 중고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서 뭐 구하시는 게 어렵지 않은 제품입니다. 어, 이거 역시 제가 M10P부터 들어와서는 에디션을 담당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을까 싶은데 라이카에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 같아요. 에디션들이 단순히 색깔 하나 딱 바꿔주는 게 아니라 되게 꼼꼼하게 어떻게 하면은 그 색깔은 바꿨지만 더 완성도가 있을까를 고민을 했다는 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. 뭐 이 사파리만 해도 예전 사파리에 비해서 올리브 색깔이 조금 다르면서 되게 예쁘고요. 그리고 이 같은 올리브색 렌즈가 몇 개가 더 출시가 됐었죠. 뭐 50mm 크론도 있고 뭐 28 크론 그리고
90 아포도 요 색깔로 나와서 에디션이 매칭이 되고, 그리고 적절히 실버 크롬의 버튼을 그대로 살리면서 일체감은 아니지만 뭐라 그럴까요? 더 잘 포인트가 살아나는 느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예전 240 올리브보다도 저는 훨씬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. 그리고 비슷한 녹색 계열의 제품이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. 이게 바로 처음 등장을 했어요. 이전 라이카 바디들 중에서는 없었던 이름인데 리포터라는 이름으로 450대가 출시가 됐습니다. 워낙 여기서 호응이 좋았어서 그런지 이 리포터를 Q2에서도 에디션을 발매를 했죠. 이 리포터는 특징이 뭐냐면 말 그대로 기자. 근데 기자들, 종군 기자들이 라이카 예전에 많이 썼었을 때 이제 뭐 총알이 오가는 그 전쟁터에서도 사진을 찍기 위해 있는 종군 기자들을 위한 그런 데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하는데, 뭐냐면은 이 가죽 부분이 실제 가죽이 아니라 방탄용 소재라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 방탄용 소재를 쓴 에디션이 이 리포터인데, 사파리랑은 색깔이 다릅니다. 사파리가 훨씬 더 올리브색, 녹색에 가까운 거면 얘는 더 약간 더 카키, 약간 더 브라운빛이 조금 더 돌면서 톤 다운이 됐고요. 실제로 보면은 녹색은 이 색깔만 보면 사파리보다는 전 이 색깔이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. 그리고 사파리가 실버를 써서 약간 산뜻한 맛이 있었으면 이 리포터는 그대로 검정색 버튼을 사용하는데 상당히 포스 있습니다. 상당히 포스가 있어서 제가 이거를 진지하게 고입을 하고 싶었거든요. 너무 예뻐서. 근데 이게 그 소재죠. 이 소재가 이게 방탄 소재잖아요. 그래서 방탄이다 그러면은 되게 강할 거라는 인식이 있는데 실제로는 만져보면 정말 부드럽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에는 총알을 잡는데 어떤 강한 걸 강한 거로 막는 게 아니라 그 강한 거를 부드럽게 슉 총알을 말아버린다 할까요? 그런 느낌으로 아마 방탄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만져보면 요 하나하나 이 사각형 격자가 오돌 볼록볼록씩 나와 있으면서 엠보싱의 느낌이 있어요. 엠보싱의 느낌이 있는데 일반 이런 옷처럼 되게 부드러워요. 되게 부드럽고, 저는 이거를 고민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실사용되었던 중고 이 M10P 리포터를 봤더니 부드러운 천 재질이라서 그런지 여기가 일어나요. 그러니까 약간 보풀하기는 아닌데 실밥이 풀어 헤어지는 것 같이 사실 여기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실밥이 좀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 손이 자주 닿는 부위가 실밥 같은 게 풀어지면서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의외였어요.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, 저는 방탄이니까 당연히 내구성도 정말 좋고 뭐 튼튼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으로 이 그립 부분이 금방 사용감이 드러나는 재질이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의외였습니다. 물론 페인트는 조금 더 내구성이 강한 페인트라고 라이카에서는 설명을 하더라고요. 이거와 동일한 재질의 어떤 그 페인팅이 이제 M11 블랙에서 쓰였다 그래요. 그래서 M11에 있는 블랙이 예전에 있던 이제 블랙 아노다이즈가 아니잖아요. 그리고 블랙 크롬도 아니고 블랙 페인트도 아니고. 근데 그쪽에서 이제 M11 나올 때 블랙 페인트인데 이게 예전처럼 또 광택 그런 게 아니라 이 M 이 리포트에서 쓰였던 거와 같이 그 상처나 기스에 강한 도료를 사용한 페인트다라는 쪽으로 설명을 하는데, 이런 느낌이고 실제로는 약간 예를 들어 MP에 생각하는 블랙 페인트는 매끈함이잖아요. 근데 얘네들은 매끈하지 않고 약간 매트하고 실제로 손으로 만졌을 때 느낌도 꽤 매트합니다. 그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리브 렌즈랑은 좀 매칭이 잘 안 됩니다. 네, 색깔이 달라서 이 바디에 올리브 렌즈는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딱 30대 만들어졌던 SC 에셋 에디션이라는 것도 있어요. SC 에셋은 타이
타일랜드, 태국에 있는 어떤 건설, 부동산 투자 쪽 관련된 회사로 알고 있어요. 저는 잘 모르는 회사입니다, 전혀. 근데 그쪽에서 에디션을 만들어줬는데 태국이 은근히 라이카, 특히 이런 고가 라이카의 유저들이 컬렉터들이 좀 많은 나라예요. 의외인데 전세적으로 보면 홍콩, 그리고 이 뭐 중국을 포함한 홍콩, 그리고 이 태국 쪽에 이런 딜러들도 많고 특별한 에디션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딜러들이 상당히 많아요. 근데 이 태국 쪽에 은근히 부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쪽에서 30대만을 만들어 줬는데 황동이죠. 네. 어,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라이카 M10 피리를 순전히 이 어떤 위에 어떤 페인팅 없이 이 황동으로만 있었다는 거가, 아마 저는 이거 실제로 본 적이 없는데 솔직히 만져보고 실제로 보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그리고 특히 이 50 주미룩스도 역시 똑같이 황동으로만 재질이 돼 있어서 상당히 한 번쯤은 만져보고 싶은 에디션 중에 하나인데, 위에를 보시면 이렇게 이런 특징, 어떤 패턴들을 또 해놨더라고요. 이런 버튼들도 또 하얀색으로 처리를 하고, 이런 거 검정색은 좀 아니지 않나요? 이 정도는 똑같이 맞춰서 황동 하슈 커버 정도는 만들어줬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, 네.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에 있는 라이카 스토어가 이거를 재고를 가지고 있는데 뭐 가격이 말도 안 되더라고요. 뭐 이건 몇 천만 원 넘던데 이건. 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M10R의 블랙 페인트 에디션입니다. M10R 일반 라이카 M10 소개할 때 이건 따로 안 했어요. 왜냐면 엄연히 이거는 또 에디션이기 때문에 총 2,000대가 제작이 되고요. M10R과 동일한데 이제 페인팅을 했죠. 블랙 페인트. 그리고 M10R이 원래 여기 로고가 들어가잖아요. 근데 로고가 빠졌고, 그리고 블랙 페인트죠. 사실 M11이 안 나왔으면 정말 인기를 끌었을 모델 같아요. 네. 왜냐면 M10P를 사용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블랙 페인트 있으면 나 무조건 살 거야. 왜 블랙 크롬만 나오는 거지? 나는 블랙 페인트 무조건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았고요. 또 로고 없는 거 많이 좋아하시잖아요. 근데 로고도 없고 블랙 페인트예요. 그러면은 사실 많이 팔릴 수밖에 없거든요, 이거는. 근데 이제 R이라는 게 약간 호불호가 갈리죠. 고화소가 부담스럽다. 뭐 그래도 제 생각에는 M11이 안 나왔고 M10R 요 블랙 페인트만 나왔으면 사실 엄청 팔렸을 것 같아요. 아니면은 아예 M10R을 출시할 때, M10R은 로고가 들어가고 블랙 크롬이랑 실버 크롬으로 원래 양산이 됐잖아요. 근데 아예 처음부터 M10R을 블랙 페인트로만 판매를 했으면 아마 엄청 팔렸을 것 같아요. M11 나오기 전에 쫙 팔렸을 텐데, 이제 M10R이 나오고 이 블랙 페인트가 나오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M11이 나와 버리면서 사람들이 이제 블랙 페인트 이 M10R을 살 가격이면 M11 신형, 그리고 이 화소수가 이제 가변형 화소수로 되면서 이게 약간 수요를 많이 못 가져갔죠. 왜냐면은 고가다 보니까. 그래서 이제 2000대인데 디지털에서 이제 블랙 페인트가 많지는 않죠. 뭐 240까지는 나왔었는데 이제 라이카에서 환경을적인 문제로 이런 블랙 페인트를 많이 생산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음, M11에 넘어갈 마음이 없다. M11이 가지고 있는 어떤 셔터라든지 이런 게 오히려 단점으로 다가와서 나는 M11에 전혀 관심이 없다 하면은 이제 M10R 블랙 페인트가 상당히 매력적이죠. 워낙 뭐 M10의 이 리미티드 에디션들이 예쁜 게 많아서, 네. 그래서 이거를 사서 웨더링을 해서 이런데 황동 나오게 쫙 반짝반짝하게 해가지고 쓰는 사람도 봤습니다. 뭐 꽤 있더라고요. 그래서 M11이 없었다면 아마 엄청나게 어필을 했을 것 같은데 약간 비운의
M10R 블랙 페인트. 예, 여기까지 M10에서 나왔던 에디션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